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하디 박사의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제2편입니다. 2부 사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사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4장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보라.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보라. 고요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목표가 빗나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절정 체험을 할 때다. 절정 체험, 영어로 피크 익스페리언스란 경험자에게 신비롭고 마법적이까지 한 영향을 미치는 흥미롭고 광대하며 대단히 감동적이고 신나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드문 경험이다. 절정 체험은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절정 체험은 휴식과 회복에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행 중에 독창적인 통찰을 얻는 것이 그런 경우다. 대개 절정 체험을 하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보면 스스로를 현재의 환경에 묶어두는 하찮은 두려움과 신념들을 넘어설 수 있다. 나는 정기적으로 절정 체험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남자들끼리 모여 일종의 수련회와 캠프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신과 인생을 돌아보는 체험을 하면 결정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삶의 기쁨을 느끼고 그런 마음 상태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해준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매일 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환경만 구성할 수 있다면 말이다. 절정 상태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활동하면서 이전에 했던 것을 능가하는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다. 성장을 추구한다면 절정 상태를 보다 빈번하게 경험해야 한다. 특히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절정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절정 상태에서 진정한 결심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결심하곤 한다. 그렇기에 그 결심에는 진심도 확신도 없고 확고하거나 단호하지도 않다. 수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 시작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 하는데 말이다. 어떻게 해야 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정기적으로 완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리셋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빌 게이츠는 정기적으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생각 주간을 가진다고 한다. 그는 이때 생각하고 배우고 쉬기만 한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이 생각 주간에서 얻었다고 고백한다.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하루만이라도 평소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어도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적절한 공간에서 생각하고 쉬고 배우고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지라. 연락을 끊는 날에는 최대한 다른 일은 잊고 그 시간에 충실하라. 가장 좋은 것은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일기를 쓰기 전에 마음을 절정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명상과 기도가 효과적이다. 명상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내는 과정이다. 나는 일기를 쓰기 전에 명상과 함께 기도에 힘쓴다. 그러면 절정의 마음 상태에서 일기를 쓸 수 있다. 감사한 일을 쓰면 더 마음이 고양되기도 한다. 일기 쓰는 과정은 자신과 자신의 꿈과 이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일기를 쓰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충분히 숙고하고 쓰라.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에 관해서 쓴다.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쓴다. 솔직한 마음으로 역사를 쓰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한 변화와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본다. 변화를 위해 애썼던 행동과 이유를 적는다.
지금까지 오면서 가진 좌절과 어려움도 숨김없이 쓰라. 일기 쓰는 목적은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명확히 하고 다시 설정하는 데에 있다.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장단기 목표와 계획을 써보라. 큰 꿈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한다. 수단적인 목표, 즉 means goal을 넘어 목적적인 목표, 즉 ends goal을 적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기 쓰기를 통해 주관적 계획을 수립하라. 매주 지난주에 대해 반성하고 보다 나은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난주에 대한 모든 것, 좋았던 것과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중요한 사건들, 더 잘할 방법들, 다음 주에 끝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다. 일기를 쓸 때나 주간 계획을 적을 때나 먼저 자신을 절정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사고의 수준을 높여 고양된 상태에서 확고한 계획과 결정을 얻기 위해서다. 궤도를 재설정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결정을 쉽게 해줄 환경을 조성하라. 의식적으로 계획에 따라 변화하려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되는 대로 변하고 말 것이다. 5장 자기만의 성질을 마련하라. 자기만의 성질을 마련하라. 꿈과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 그것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마크 빅터 한센. 비행기가 난기류와 같은 예측 불능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에 도착하는 이유는 관성 유도 장치를 통해서 조종사들이 계속 경로를 수정하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인생의 경로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정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아침에 절정 상태로 시작하는 것은 온종일 절정 상태에서 하루를 사는 데 필수적이다. 당신의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아침 루틴이 필요하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원한다면 되어야 한다. 아침의 절정 상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인생 궤도를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충전을 위한 루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아침에 절정 상태로 끌어올리는 습관을 들이라.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을 변화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에 행동해야 한다. 상태, 실행, 달성. 상태, 실행, 달성의 순서로 살아야 한다. being, doing, having. 자기만의 성질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아침 루틴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존재와 삶의 이유를 알게 한다. 꿈과 비전을 이룰 절정의 상태가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도와준다. 사전 계획을 하기에 자기 방해 행위를 피할 수 있다. 운동, 명상, 기도, 창의적 프로젝트 진행 등이 아침 루틴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쓰기다. 통찰, 목표, 계획 등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라. 일기쓰기는 어떠한 활동보다도 효과적이다. 아침 루틴의 목적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생존 모드가 아닌 성장의 추진력을 얻게 된다. 추진력은 자신감은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더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한다. 명상과 일기는 잠재의식과 뇌를 창의적으로 일깨워준다. 아침마다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 믿음과 욕구가 깊어진다. 목표를 쓸 때에는 긍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록하라.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 목표와 그 달성 방법을 기록하고
오늘 할 일을 적게 시작하면 집중력과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일기를 날마다 쓰고 신과 교감하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내 경우는 자동차 안이 나만의 성지가 되는 공간이다. 매일 아침 조금 운동하고 나서 차를 체육관 앞에 세운 후 30분 정도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기도를 한다. 이 시간은 어김없이 내게 영감을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움직이게 한다. 한 달에 2-3번은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세상과 완전히 차단한 장소를 찾아간다. 코미디언 배우인 짐 캐리도 무명에 가난했던 시절 매일 차를 몰고 로스앤젤레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지로 삼고 꿈을 꾸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출연료로 $10,000 수표를 써서 지갑 안에 넣었다. 5년 후 정확하게 예측한 날에 그는 영화 덤 앤 더머의 출연료로 $10,000,000를 받을 수 있었다. 자신만의 성지에서 그렸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6장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라.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라. 부자의 책상과 빈자의 책상을 보라. 부자의 책상에는 절대 너저분한 서류 더미가 없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의 환경과 에너지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을 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약간의 수고를 하고 평생 혜택을 누리는 대신 약간의 수고를 아끼고 평생 고통과 좌절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없애라. 소유물이 적을수록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없애라. 옷장에서, 주방에서, 자동차 안에서, 창고에서, 인생의 정원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라. 당신의 물리적 공간과 환경은 당신의 정신 상태와 비슷하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정리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신발 상자 하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라. 신발 상자가 다 찼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긴다면 기존의 물건을 버리거나 팔도록 정하라. 매일 함이나 하루 시간 사용이나 한 달 생활비 지출이나 한계를 정할 때 환경이 달라진다. 적어도 당신이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항들에게는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앱들을 전부 삭제하라. 마음 정원을 어지럽히는 잡초들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순간적인 도파민 중독과 감각적 쾌락 추구에서 멀어져야 한다. 경쟁적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자신이 내린 선택에 만족하지 못한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전부를 가질 수는 없다.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쁜 선택지를 제거해야 한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 성공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저 한 방향으로 20걸음만 가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걸음이 아닌 20갈래 방향으로 한 걸음씩만 가고 있다. 20걸음이 아닌 20갈래 방향으로 한 걸음씩만 가고 있다. 그래서 성공이 많지 않은 것이다. 성공하려면 헛되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싶다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집에서 없애버리면 된다. 나쁜 선택지들을 제거하라. 선택지가 적을수록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선택지들을 제거하고 기회비용을 받아들이라. 두려움을 버리고 깊이 생각하라. 자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나 열망과 일치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 당신이 여기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해로운 사람들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라.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의 미래를 일깨워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필요한 일은 당장 실행하라. 통찰이나 아이디어를 얻으면 즉시 기록하라.
단기 기억인 작업 기억 공간을 비울 수 있도록 생각을 환경에 맡기라. 소통을 미루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연락할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 원활하지 못한 소통은 체계적이고 명확한 환경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당신 인생에 들어온 사람들을 존중하고 신속하고 솔직하게 연락하는 습관을 들여라. 며칠 여유가 있다고 연락을 미루지 말라.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전진을 위한 추진력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다. 7장 기본 선택지를 변경하라. 기본 선택지를 변경하라.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마거릿 대처. 기본 선택지의 변경은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손쉬운 방법이다. 요즘 사람들의 기본 선택지는 산만함이다. 집에서 텔레비전과 과자를 없앤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미국인들은 평생 광고만 시청하는데 4년의 시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기본 선택지가 된 데는 환경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기본 선택지를 바꾸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 사람들의 행동 중 상당수가 환경에 의해 자극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하고 싶지 않은 행동조차 그렇다. 흡연자에게는 금연이라는 글자가 오히려 담배를 피우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환경에 통합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중독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환경의 차단이다. 베트남 전쟁 시 미군들의 20%가 헤로인 중독이었는데 그들이 제대해서 집에 돌아오자 5%만이 중독자가 되었다. 중독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집이라는 안정된 환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흡연자라도 비행기를 탈 때에는 흡연 욕구를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는 흡연이 선택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본 선택지는 자극에 반응하는 삶이다. 그래서 중독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자극에 의존하고 중독되고 망가지는 것이다. 자유와 번영의 가능성이 지금보다 컸던 적도 없지만 지금보다 얻기 어려웠던 적도 없다. 지금은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고 도파민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뿌리 깊다. 슬프게도 미래 세대의 대다수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극도로 주의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은 별로 없다. 우리 문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중독성 있는 기본 선택지는 기술, 일, 음식, 약물, 음란물, 사람 등이다. 무의식적인 중독 행동으로 이끄는 환경의 자극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문화는 점점 더 우리를 고립시킬 것이다. 중독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인간관계의 질과 친밀감을 심화시켜야 한다. 당신이 좋은 사람들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면 유해한 중독에 빠질 확률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라. 둘째, 어느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집중하라. 셋째, 충동과 의존성이 아니라 본능과 직관에 따라 행동하라. 넷째,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라. 깊은 인간관계가 중독에서 자유케 한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당신은 필사적으로 그 공허감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할 것이다.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치유와 변신은 2사람 이상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초월성에 있다. 대의를 위해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자신을 바침으로써 더욱 인간적이 되고 자아 실현에 가까워진다. 자아 실현은 스스로 달성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자아 실현은 자기 초월의 부수적 효과로만 가능하다. 건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똑똑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을 써주면 된다.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는 원동력이다. 인생의 목표를 주위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삼으라. 8장 실패 상황에 대해 고민하라. 실패 상황에 대해 고민하라. no를 거꾸로 하면 on이 된다. 어떠한 문제든 반드시 푸는 열쇠가 있다. 노만 빈센트 필. 조직 심리학의 실행 의도, implementation inten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실패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태가 되면 목표를 향한 노력을 중단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포함이 된다. 마라톤을 하다가 언제 경기에서 빠질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실행 의도에 해당된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만약에 뭐뭐 한다면 같은 조건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다. 단 것을 먹고 싶을 때는 큰 컵으로 물을 한 잔 마실 거라는 실행 의도를 정하는 것이다. 몇 초만이라도 관심을 돌릴 수 있으면 갈망이 사라지게 된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당신은 작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자신 있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행동할 것이다. 목적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전 대책을 세워둬야 한다. 최고 수준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실행 의도를 확립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뿐 아니라 자신감이 커져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줄어든다. 나쁜 습관을 다른 행동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습관을 극복할 수 없다. 어떤 행동이 사라진 자리를 다른 행동으로 채워야 한다. 목표를 글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상상해서 글로 써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한 목표 달성 과정을 상상하면 성과가 향상되고 불안은 감소한다. 다양한 실패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한 자동화된 반응을 계획해두면 실제 그 상황을 당하기 전에 미리 뇌에 실행 의도를 훈련시킬 수 있다. 물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행 의도는 당연히 무용지물이 된다. 목표를 이룰 확신이 부족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나쁜 습관이나 갈망이 느껴질 때 즉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하라. 혼자 애쓰지 말고 도울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 나는 그러한 친구가 3명 있다. 내가 힘들 때 그들에게 연락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일기를 쓴다. 일기 쓰기는 가장 효과적인 정서 조절 수단이다. 일기 쓰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 된다. 일기를 쓰기 전에 몇 분간 명상과 기도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라. 이상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제2편을 마칩니다.